네. 바로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한 주제는 일단 체스를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열심히 듀오링고에도 나와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하는 분이 이제 체스 완전 처음 접해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좀 알려진 거 대비 이제 아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구나 해서, 그래서 전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취미다 보니까 한번 세미나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도 이게 막 거의 뭐 강의 수준으로 될 것도 같고, 제가 그렇게 엄청 막 진짜 무슨 그랜드 마스터 뺨칠 정도로 막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뭐 듀오링고에서도 뭐 알려주는 거 대비 좀 최대한 친숙하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간단한 체스에 대해서 진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뭐 김을 움직이는 플레이 방법이나 아니면 좀 저도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왜 있지 싶은 그런 용어나 규칙 같은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거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좀 유명한 전략들 같은 것들 위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전 체스는 되게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총 8 곱하기 8 크기의 보드에서 이제 두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수를 두는 전략 게임이고, 흑과 백이 서로 전략을 두면서 전략을 하는 그런 전략 게임이고요. 일단 목표는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 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메이트는 그냥 단순하게 더 이상 어떻게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체스의 경우에는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15세기인가가 아마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룰이 이제 더 이상 그때 변경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변경이 없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목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이제 색을 바꾸는 흑이 백이 바뀌는 뭐 스왑이라는 룰도 생기고 한 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규칙이 변경이 안 됐던 그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뭔가 복잡하고 그런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 체스에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총 6개의 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물은 이제 폰인데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복잡하고 가장 약한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제 가장 강하기도 한 그런 모순적인 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한 칸 전진하는 거를 기본적인 움직임으로 두고 있고요. 대신 이제 첫 번째 움직일 때는 2칸 전진 가능한 기물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움직임과 공격하는 그 이제 방법이 아예 다른 기물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일반적인 기물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경로에 있는 상대방의 기물을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폰의 경우에는 이제 대각선에 위치한 상대방의 말을 공격하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그 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의 경우에는 한 가지 더 특수한 규칙으로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어, 가장 마지막 랭크에 위치한 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킹을 제외한 기물로 이제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랑 좀 비유를 들어보면은, 장기는 조리나 병이 끝까지 가도 좌우로 그냥 꽃게처럼 이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체스의 경우에는 끝까지 갔을 때 뭔가 승급의 기회를 주는 뭔가 그런 목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룰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이트입니다. 나이트는 기본적으로 L자로 이동을 하고요. 가장 다른 기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상에 어떤 다른 기물이 있더라도 그 칸을 뛰어넘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이트를 중앙에 전개를 하고 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기물들을 공격을 할 수 있고, 이제 다른 기물들이 견제를 할 수가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전초기지라는 단어를 많이들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나이트를 배치를 함으로써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 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제 상대방 기물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L자로 여러 가지 좀 일직선상으로 움직이는 다른 기물들과 달리 좀 L자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변칙적인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견제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숍입니다. 비숍은 대각선으로만 일단 이동이 가능하고요. 처음에 그래서 대각선으로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드상에 흑과 백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위치하는 체스 보드에서는
처음에 위치했던 칸에서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에 처음에 위치했던 비숍은 흑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고, 백에 처음에 위치했던 비숍은 백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숍에 대해서 좀 밈 같은 게 있는데, 약간 흔히들 스나이퍼인 저격수 같은 거에 많이 이제 비유가 되고는 합니다. 뒤쪽에 보면서도 가끔씩 뒤쪽에 그냥 무심히 놓여져 있던 비숍인데, 그런 비숍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말을 견제를 하고, 아니면 마지막 후반쯤에 가서 이제 체크메이트를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숨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기물의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룩은 이제 비숍과는 좀 반대로 상하좌우로 직선 이동을 하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 단위로 공격을 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룩의 경우에는 파일과 랭크를 장악한다고 일단 써두었는데, 이제 파일과 랭크라고 하면은 이제 체스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랭크는 이제 요 가로의 행을 의미를 하고요. 파일은 세로의 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 줄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줄인 파일이나 한 랭크를 장악하는데 굉장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캐슬링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킹과 함께 이제 킹을 보호하는 역할에도 사용이 되는 기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퀸입니다. 체스에서 가장 강력한 기물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움직임은 룩과 비숍의 움직임을 합친 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좌우나 대각선을 포함한 모든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격과 수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움직임의 그런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기물이기도 한데, 이제 그와는 반대로 초반에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교환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굉장히 강력한, 나에게도 가장 강력한 기물이지만 상대방에게도 가장 강력한 기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공격하는데 우선순위가 높게 잡혀져 있는 기물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도망갈 곳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초반에 중앙이나 좀 이렇게 나왔을 때, 전개가 되었을 때 이제 굉장히 공격 대상이 많이 되기도 해서 후반을 많이 도모하거나 아니면 초반에 그런 이득적인 교환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킹입니다. 일단은 한 칸씩 이동이 가능하고요. 전후좌우랑 대각선을 포함해서 한 칸씩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 킹이 잡히는 순간 바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킹의 경우에는 움직임에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움직이는 그 공격이 되는 위치로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이동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위치가 만약에 체크를,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받는 위치가 된다면은 이제 온라인에서는 아예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할 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보통 그런 경우에 반칙으로 선언이 돼서 아마 2회 정도 그렇게 움직였을 때 아마 반칙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킹의 경우에도 킹의 보호를 위해서 캐슬링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래도 룩과 함께 이동을 해서 캐슬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간단한 용어랑 규칙인데요. 그 보드를 좀 이것저것 체스보드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상황마다 좀 사용하는 온라인 그런 거마다 이제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체스보드가 좀 한 번 정도 아마 더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체스의 기본 용어는 일단 체크인데요. 킹이 공격받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뭐 장기로 예시를 들면 장군 같은 걸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가 이제 보드의 예시를 보면은 이제 흰색 비숍이 현재 킹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뭐 내 비숍을 뭐 앞칸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나이트를 움직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게임이 종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내 말로 이제 너의 킹을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킹이 공격받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메이트는 이제 앞선 체크의 상황인데 더 이상 뭔가를 방어를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퀸으로 요 킹을 공격을 하고 있는,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경우에도 앞선 경우와 달리 뭔가 이 공격 경로인 요 F7 칸을 방어를 할 수도 없고요. F7이나 G6 칸을 방어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킹이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체크메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100의 승리로 이제 보통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스테일메이트입니다. 스테일메이트는 사실 체스를 온라인에서 두면서
약간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면은 내가 이길 수 있겠지 하고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해서 막 뒀는데 갑자기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무승부라고 하고 있고, 분명히 이 보드의 상황을 보더라도 백이 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갑자기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자마자 스텔메이트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비단 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킹이나 폰 같은 게 있어도 더 이상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기물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 이제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는 체크인 상태가 아닐 때 스테일메이트라고 하고, 이제 이때 무승부가 처리가 되는 그러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요 붉은색으로 된 칸이 모두 퀸한테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킹은 이제 공격받는 위치로 이동이 불가능한 제약사항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킹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다른 말을 조작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흑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굉장히 좋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장에 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스텔메이트가 되면은 무승부가 되고, 그래서 기물이 적은 상황에서는 일부러 스테일메이트를 유도를 해서 질 상황을 오히려 무승부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기는 유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스테일메이트를 조심을 하면서 최대한 약간 상대방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물을 전개를 하면서 체크메이트를 도모를 하는 그러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패슬링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킹과 룩을 동시에 이용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규칙인데요. 이제 이렇게 킹과 룩,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킹과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룩이 존재를 할 때 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약간 방어를 하는 그런 규칙입니다. 스위치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이 킹은 앞에 폰들이 막아져 있기 때문에 뭔가 전방에서 오는 공격 자체를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이쪽 움직인 곳을 의 경우에는 룩이 막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공격을 방어를 하고 이제 킹을 좀 안전한 위치로 이제 대피시키는 그런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어렸을 때 체스를 두면서 이거 더 있습니다. 어렸을 때 체스를 두면서 요 캐슬링을 알면서 이렇게 두면은 친구가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그거 반칙하지 말라고. 어떻게 룩이 뭔데 이거 한 번에 같이 움직이냐 이러면서 반칙을 했던, 반칙이 아닌데 뭔가 묘하게 억울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무튼 방파상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앙파쌍이 포함된 폰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수 규칙입니다. 이것도 친구랑 박 터지게 싸웠던 규칙 중에 하나인데요. 요 폰의 경우에는 끝까지 이동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킹을 제외한 다른 기물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강한 기물 중에 하나인 퀸으로 많이 프로모션들을 하곤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낮은 등급의 다른 기물들을 변경을 했을 때 언더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좀 더 약간 한 단계 낮아서 낮은 기물로 변경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다른 폰을 다른 기물로 승급하는 거고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가면은 박 터지게 싸우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죽은 퀸이 부활을 하냐 이러면서 싸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앙파싸움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도 박 터지게 싸우는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 찾아봤을 때 양파쌍이 이 체스 공식적으로 변경된 규칙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게임으로 얘기하면 밸런스 패치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15세기, 16세기에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 그때 원래는 그 전에는 폰이 원래 무조건 한 칸만 이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칸씩만 이동을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갑자기 두 칸 이동, 처음에는 두 칸 전진하게 해주자 이런 이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두 칸을 전진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보드상의 경우에는 이 흑색 폰이 원래 한 칸만 움직였을 때는 이제 백의 공격권 안에 들기 때문에 어, 뭐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수를 둔다거나 했을 텐데, 이제 두 칸 전진이 되면서 이제 백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뭔가 백에게도 메리트를 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지 이렇게 처음에 두 칸 이동을 했는데, 뭐 내 폰이 아니면 그 폰을 잡을 수 있는 경로에 있던 폰이 대각선으로 이동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도 쌀 것 같긴 한데요. 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내 말에 원래 위치해 있던 위치도 아닐 뿐더러 원래 그리고 공격 가능한 범위를 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파상이라는 규칙도 굉장히 하나의 싸울 것 같은 그런 주제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밸런싱 패치라고 많이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전개 단계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찾아봤는데 찾아볼 때마다 이게 딱 이렇게 딱 정해진 언제부터 몇 수까지는 뭐 몇 퍼센트 진행까지는 오프닝, 미들 게임 뭐 이런 거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보통은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전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오프닝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미들 게임 그리고 엔드 게임입니다. 오프닝은 초반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이제 내 말을 전개를 하고 그리고 내 말을 전개를 하고 그리고 서로 기물들끼리 이제 전략을 구성하는 그런 기물을 배치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드 게임은 이제 어느 정도 전개가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 전략과 상대방의 전략 전술이 맞부딪히면서 이제 어떻게 좀 더 유리하게 이뤄 나가는 이제 실질적인 진짜 싸움이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 게임은 이제 거의 마지막 마지막에 후반쯤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서로 뭐 말의 개수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남아서 여섯 개 한 서너 개 정도만 남아서 굉장히 적은 수의 기물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드 게임으로 갔을 때는 정말 그 프로모션 가능한 폰의 그런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굉장히 말을 잘 이렇게 비축을 해둠으로써 전략을 많이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드게임이 그 중에서 번역이 이상하게 된 사례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한때 그 인피니티 워에서 엔드게임이 왔다라는 단어를 이제 끝났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체스에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엔드게임에서 서로 이제 적은 수의 거의 종장으로 와서 이제 어떻게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찾아보니까 정말 딱 정해진 단계는 없고요. 약간 초반에 퀸이 잡히면은 그냥 그때부터 엔드 게임이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그냥 딱 정해진 건 없고 그냥 그 상황이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뭔가 약간 끝물인 것 같다 그러면 엔드 게임인 것 같고 뭐 초반에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오프닝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좀 너무 빨리 시작한 것 같은데 그냥 유명한 전략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일단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탈리안 갬빗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전략이 그 두면서 알게 된 건데 이거는 절대 내가 처음으로 막 이렇게 만든 전략이겠지 했는데 찾아보면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명한 체스 마스터들이 막 둔 전략 이름을 따서 막 읽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 이거 나만의 오프닝을 했어 한 것도 그 체스 엔진 돌리면은 다 그냥 이론적인 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전략들도 있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전략이나 오프닝 같은 거를 어, 세우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전략은 이탈리안 갬빗이라는 전략인데요. 일단 여기서 갬빗이라는 용어가 이제 폰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가치가 낮은 기물을 통해서 좀 더 낮은 기물을 뭔가 상대방이 내주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전개를 함으로써 그런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폰을 통해서 요 두 칸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비숍을 통해서 다른 칸들도 장악을 하고 있고 나이트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말을 살짝만 움직였을 때 상대방의 당장에 말을 먹힐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개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탈리안 갬빗의 경우에는 그냥 초반에 비숍을 빠르게 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비숍을 초반에 전개를 함으로써 어머, 초반에 빠르게 전개를 함으로써 이제 그 중앙에 이렇게 두어서 중앙에 다른 말들을 견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당장에 뭐 놓고 보면은 이 흑의 폰을 잡음으로써 체크를 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초반에 비숍을 빠르게 전개를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퀸즈 갬빗 다음은 퀸즈 갬빗이라는 전략인데요. 이 퀸즈 갬빗의 경우에는 그 동명의 유명한 영화로도 함께 알려진 그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퀸즈 갬빗은 중앙에 이렇게 폰 두 개를 두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중앙에 폰 두 개를 전략을 이렇게 전개를 하는 전략인데 이제 보통 요 흑색 폰이 상대방 내 폰을 잡음으로써 이 퀸즈 갬빗을 수락을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이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이트를 전개를 한다라는 그런 나이트를 전개를 하면 이제 퀸즈 갬빗을 거절했다라는 얘기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퀸즈 갬빗의 경우에는 이렇게 폰을 굉장히 가치가 낮은 폰을 통해서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는 오프닝입니다. 근데 물론 사실 이 보드만 놓고 보면은 "이거 그냥 잡으면은 공짜인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후순위의 이득이나 그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꼭 반드시 잡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손해만 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콜라메이트라는 전략입니다. 요거는 듀오링고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용어가 있는지는 몰랐고요. 갑자기 이제 퀸과 비숍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해라라는 가이드가 있어서 보니까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퀸으로서 킹이 더 이상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아예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비숍이 뒤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퀸을 공격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하기도 편하고 공격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뭐지? 그리고 이제 상대 입장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전략도 몇 가지 안 되는 굉장히 초보자 구간에서 굉장히 두기 좋은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뭐 사실 막으려고 하면은 다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이트를 앞으로 전개를 해서 막는다든지 아니면 폰을 앞으로 올려서 퀸이 오르는 것 자체를 아예 방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기본적이고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메이트 수준입니다. 사실 이제 거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딥하게 막 이제 그런 갬빗이나 오프닝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돼서 막을 수가 있고요.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메이트가 되고요. 막 이거를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지 했는데 약간 분량 조절을 살짝 실패한 것 같긴 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추천드린 사이트나 뭐 매체는 한 3 가지 정도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스닷컴이라는 페이지에서는 일단 다양한 퍼즐 같은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상대방끼리 매치를 하면서 내 레이팅 점수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AI 코치들이랑 뭐 플레이를 하면서 뭐 내 플레이를 분석을 해 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스톱피쉬라는 체스 엔진이 있습니다. AI 엔진인데 어 그 현재까지 나온 체스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체스 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25년 기준으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고 최근에도 뭐 이것저것 업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그 1위의 엔진을 강하게 1위의 그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은 듀오링고인데요. 뭐 되게 아마 작년에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건데 체스라는 기능이 새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작년부터 25년부터 생겨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뭐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기본적인 말의 움직임이나 스콜라메이트나 그런 오프닝 같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다양한 뭐 전술이나 아니면 최선의 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도 함께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거기도 AI로 이제 AI라고 할까요? 아무튼 온라인으로 컴퓨터랑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뭐 이제 내 레이팅 점수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해 둔 부분이 뭔지 이렇게 한번 가이드를 주는 등의 이제 뭐 학습하는 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 매체라고 생각이 돼서 함께 작성을 해 봤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보다는 그 저번에 규혜 씨께서 저기 듀오링고에서 계속 체스를 하시길래 듀오링고가 체스도 있구나. 저기 그 외국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구나를 보고 좀 신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니까 뭐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조린고에 음악도 있고 뭐가 재밌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경험치 벌이로 아주 쏠쏠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질문 없으시면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